이제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초점이 맞춰질지 이슈를 통해서 네 분의 시선과 관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줄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염승환 부장 그리고 김민수 대표, 길건우 연구원 나와 계시고요. 오늘 화상 전화 연결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호석 PB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네 분과 시장에서 점검해볼 이슈는 무엇일지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OLED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볼까요?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점검해보고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분께서 어떤 의견 주셨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네, 먼저 김민수 대표, 디스플레이 업종의 변신은 무죄라고 의견 주셨고요. 길건우 연구원, OLED 지금 사야죠라는 의견입니다. 네, 염승환 부장은 OLED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한 줄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호석 PB, OLED 관련주들 꿈틀꿈틀해서 들썩들썩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가 지금 대세로 떠오르고 있고 일부 관련주들 실적이 이번 4분기에 또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김민수 대표, 지금 OLED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대형 TV, 태블릿 PC, 노트북, 전기차 디스플레이까지 좀 다양하게 탑재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끝입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 쪽에서 또 하나의 IT 섹터 쪽에 주목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네. 오늘 얘기하시는 분들도 다 좋게 보니까 당연히 관심이 높아져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OLED입니까? OLED입니까? OLED. OLED인가요? 네. LG에서는 광고할 때 OLED라고 또. 그러니까 저도 네. 이게 뭐가 맞는지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거는 조금 이따 명쾌하게 우리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패널 가격 관련된 쪽에서 기존의 LCD 쪽이 많이 어떤 눈길이 낮았었는데 코로나19와 함께 어떤 사용 증가가 늘어나고 또 TV가 잘 팔리고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LCD 쪽에서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업종에 있는 메이커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한번 OLED로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다음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을 찾기 시작을 했던 상황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OLED 관련된 쪽에서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쓰임새가 더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노트북이나 특히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OLED를 채택한다라는 쪽이고 요즘 보다 보니까 또 중화권 여기 웨어러블이죠. 이런 쪽에서는 OLED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쓰임새가 높아졌는데 이쪽도 나도 전장 쪽에 들어간다라는 여러 가지 변화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LG 쪽에서는 POLED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쓰임새가 넓어가는 과정 쪽에서 삼성과 LG는 계속 격차를 벌리겠다라고 해서 계속 투자를 지속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중국도 우리는 LCD에서 만족할 것 같으냐? 아니다. 우리도 일로 간다라는 쪽에서 이 격차 싸움들이 계속 나오는 변화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관련된 업황이 좋아지고 커지고 거기다가 소재나 장비 부품 쪽도 다시 기지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기기들에게 좀 다양하게 탑재가 되고 있는 게 추세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요. 길건우 연구원, 그러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 간의 주도권 경쟁은 또 어떨까요? 한국 업체들 간의 네. 주도권 경쟁은 당연히 심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도 이제 뛰어들기 시작해서 올해부터는 대규모 증설까지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만 거의 90K 정도를 증설을 하는데 이 중에 한 75K 정도가 플렉서블 OLED에 증설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유를 보자고 하면은 이제 스마트폰향 OLED가 여러 군데서 이제 삼성뿐만이 아니라 아이폰에서도 채택을 하고 있고 중화권 업체들에서도 계속 채택을 하고 있어서 수요가 충분히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증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게 왜 늘어나냐를 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5G 핸드폰이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OLED가 채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G 핸드폰 자체가 두께가 두꺼워지는데 그 기존의 패널들을 사용하게 되면 백라이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께를 얇게 써야 되기 때문에 OLED를 쓸 수밖에 없고 전력 소모량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OLED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노트북에도 삼성도 노트북에도 이제 OLED를 채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이폰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태블릿이라고 하는
아이패드에도 OLED를 아마 채택을 내년부터는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증설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분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OLED 관련주들이 많이 언급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대세라고 하는 OLED 관련주들 지금 사도 괜찮은 건지 네 분의 직접적인 의견을 손으로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동의하시는 분들. 네, 역시나 네 분 다 손을 들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염수관 부장님, 일단은 뭐 삼성 쪽에서의 OLED 투자 얘기를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 신규 수주 모멘텀이 그러면 충분히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까요? 사실 네. 이제 그 삼성이 QD OLED 관련해가지고 이제 투자가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시는 건 중소형 OLED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산에 있는 A5 이제 단지가 언제 좀 이게 증설이 되느냐. 이게 사실 3년 전부터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매년 그게 딜레이가 좀 되고 있고 올해도 지금 할지 안 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이 좀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올해는 아마 증설을 할 것 같다. 이제 그 원인으로 본 게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폴더블 폰이 지금 출하량이 늘어납니다.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한 300만 대 정도 출하된 것으로 아는데 올해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9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아마 그 애플도 폴더블 폰을 출시할 것으로 그 보고서에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연간 한 1,500만 대 정도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 이 폴더블 폰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스마트폰 두 개 그냥 합친 거예요, 화면이. 네. 그렇게 보면 거의 2배로 본다면 3천만 대 정도까지는 늘어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비해서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출하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그동안 그 증설을 안 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는 아마 선제적으로 증설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이번에 애플 아이패드에도 OLED가 탑재될 것 같고 삼성은 자사 노트북에 이제 LCD 대신에 OLED를 탑재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OLED가 이런 이제 그 노트북이라든가 이 태블릿 PC 쪽으로도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TV 쪽은 LED 디스플레이가 워낙 좀 앞서 나오고 있지만 중소형 쪽은 삼성전자가 압도적인데 여기서 이제 기존의 스마트폰 외에 좀 더 약간 이제 커지는 그런 이제 뭐 이 디바이스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이 올해는 뭐 늦어도 하반기에는 좀 증설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거기다가 이제 중화권 업체들도 최근에 좀 계속해서 OLED 투자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장비 회사들 입장에서는 일단 좀 좋은 한번 모멘텀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제일 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방이 단단한데 뭔가 좀 모멘텀만 생기면 위가 좀 열릴 수 있는 그런 업종인데 사실 지난 몇 년간 보면 그 OLED 장비나 그러니까 소재 업종 빼고요. 특히 장비 회사들은 정말 주가가 뭐 한마디로 그냥 죽을 썼어요. 거의 가질 못하고 반도체 장비주들 저렇게 올라가는 거 그냥 쳐다만 보는 그런 좀 안 좋은 흐름들이 나왔는데 일단 올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도체 장비와의 갭을 좀 메꾸는 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설사 설비 투자가 안 된다고 해서 사실 뭐 잃을 건 없는 주가거든요. 그래서 OLED 장비 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플렉서블 OLED 투자가 이제 하반기에 이뤄질 그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반기 진행이 되면 우리가 지금 투자하기에는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먼저 앞서가야 될까요, 부장님? 근데 주가는 먼저 항상 움직여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가시화 되기 전부터 이미 움직여 버립니다. 근데 네. 물론 이제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또 한 번의 데미지가 나오겠지만 항상 그렇고 이 삼성전자에 관련된 반도체 갭들도 그러잖아요. 이제 네. 뭐 리포트나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주가가 이미 올라가 있고요. 그런 증설들이 이미 발표되면 이미 고점 찍고 또 밀리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네. 저는 항상 좀 미리 선제적으로 좀 반보 앞서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하방이 단단하거든요. 잃을 게 네. 없는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 좀 미리 좀 선제적으로 선침해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호석 PB도 올해 OLED 시장 확장으로 관련주들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앞서서 말씀해주신 부분하고 이제 특별하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이제 1월 달에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발표했던 이제 그 OLED 수출 예상치를 보면은 그 전년 대비, 작년 대비해서 한 19%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130억 달러 보고 있는데 현재 이제 그 디스플레이 전체에서도 OLED를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되는 것으로 앞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실적인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화질 차원이라면은 이제 OLED 판매량이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는데요.
오히려 이제 새로운 폼팩터들이 나오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폴더분이라든지 돌돔 말리는 롤러블, 더 나아가서는 뭐 투명 디스플레이라든지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 자체가 열린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 OLED 설비 투자에 대한 몇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5G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출하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아이폰용 O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에서 80%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도 OLED가 늘어날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게이밍 노트북 때문입니다. 글로벌 노트북 업체들의 경우에 게이밍 노트북에 이제 현재 OLED 패널을 채택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은 아니고요. 아이패드라든지 맥 같은 경우에도 현재 LCD를 채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게이밍 노트북들의 이제 패널이 OLED로 바뀌면서 이러한 수요들도 다시 이제 OLED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미래 기반의 성장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아마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주로도 분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3월에 출시되는 이제 현대차의 첫 전기차 그 플랫폼인 아이오닉 5의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가 탑재될 예정이거든요. 이제 거의 한 10년 만에 두 회사가 협력을 하게 되는 건데요. 뭐 이러한 협력 자체가 디스플레이 업종이 이제 그 전기차 밸류체인으로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플레이 패널이 더 많이 디스플레이 사용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OLED가 유력한 방식인 이유는 소비 전력이 낮다든지 이제 뭐 디자인을 크게 할 수 있다든지 가볍다든지 하는 장점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폴리이미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 시에 이제 그 유리가 생겨서 이제 그 운전자가 다친다든지 하는 그런 안전성에서 이제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OLED 업종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적 기반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성장성도 이제 미래차, 전기차 관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양쪽 방향에서 앞으로 주목해 보기에는 충분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OLED 쓰임새가 더욱 확대가 되면 실적이 더 좋아지고 개선될 여지도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OLED 관련주들 직접적으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봐야 할지 종목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최근에 또 많이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 OLED 소재 쪽으로도 많이 움직이는데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죄송합니다. 또 가져 나왔습니다. 한솔케미칼입니다. 아, 실적 이번에 또 잘 나왔더라고요. 네, 한 네 번째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릴 때마다 신고가 신고가요. 영역이어서 맞아요. 죄송한데요. 네. 근데 또 아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2차 전지 이 모두 다 어우를 수 있는 대표적인 소재 업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가격에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한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성장 계속 이어진다는 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보면은 고점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마 한 21만 원대 부분까지 또 눌림목 줄 것 같은데 네. 그때는 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SFA고요. 삼성 앞서 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삼성 쪽에 변화가 나왔을 때 가장 크게 자동화 설비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부품주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와 함께 또 똑같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의 모멘텀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4만 1,000원대 정도 부근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한솔케미칼 21만 원 조정이 오면 또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SFA라는 종목도 더불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길건우 연구원의 종목은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저도 가지고 왔는데 네. 이제 대형이랑 중소형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대형 LED, OLED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가 뭐 4분기 컨센도 보면은 뭐 118% 정도 컨센을 상회했던 이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 2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기존의 4분기처럼은 아니어도 1분기에 한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TV나 IT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게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향 OLED 물량 공급이 확대가 되면서 뭐 수요도 뒷받침이 되고 그다음에 아이폰향 판매 호조도 있으면서 뭐 모바일 쪽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은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제 중소형에서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수주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본다라고 하면은 AP 시스템이 뭐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제 주요 장비 중에 하나가 ELA라는 장비를 주요 장비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중국 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 향도 마찬가지고 이 경쟁 업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공정도 또 가지고 있고 후공정도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뭐 AP 시스템 자체가 솔직히 이제 설비 투자 시 가장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주내에서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소형주내에서는 AP 시스템을 꼽아주셨습니다. 뭐 모든 주가가 이제 선반영이 되기는 하겠지만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의 주가 신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선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승환 부장님도 현 시점에서 뭐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 매수 기회다라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고 잃을 게 없는 주가다라는 표현에 많은 분들이 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염 부장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네. 아까 이제 길근우 연구원님 말씀대로 네. AP 시스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중소형주 뭔가, 그러니까 삼성에서 중소형 설비 투자 디스플레이 OLED 들어간다 무조건 1순위가 AP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 중소형 설비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정말 처참할 정도로 네. 밀려버렸었는데, 만약 이게 가시화가 된다라면 올해 아마 상당한 주도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뭐 열처리 장비 국내 뭐 또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여러 가지 또 장비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AP 시스템 한번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그다음에 소재 업종 중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덕산 네오룩스를 많이들 보시는데 주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녹스 첨단 소재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회사는 이제 대형 OLED 쪽으로 LED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납품이 되고 있고, 그래서 광저우 공장이 이미 납품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삼성 중소형 패널 쪽으로도 소재를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좀 상당히 좀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지만 이번 4분기 실적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선전을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또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보호 필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 회사가 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올해 좀 가장 화두가 과연 폴더블 폰 얼마나 출하가 될 거냐인데, 이 출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녹스 첨단 소재도 수혜를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그림이니까 소재주 쪽에서는 좀 약간 이제 저평가된 이녹스 첨단 소재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시청자분들도 방송을 함께 보시면서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AP 시스템을 가장 많이 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장비 쪽에서는 AP 시스템, 소재 쪽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 염승환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호석 PB의 종목 얘기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저는 우선 전방 시장의 수요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혜보는 최수혜 종목들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가 덕산 네오룩스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가동률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수혜를 입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중국 패널 업체들이 OLED 가동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수혜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연구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4분기에 이제 실적 부진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왔었고요. 2021년 1월 분기, 올해 이번 1분기에 대형 OLED 관련 물량들이 정상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상승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OLED 관련주들 네 분께서 각각의 종목들 소개해 주셨는데, 일단은 뭐 겹치는 종목들도 많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하나씩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그냥 똑같습니다. 한솔 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이요? 네, 연 부장님. 저는 AP 시스템 하겠습니다. 길건우 연구원은요? 저도 AP 하려고 그랬는데 네. LGD로 하겠습니다. 아니, 같이 겹쳐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호석 PB. 네, 저는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네 분이 꼽은 탑픽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오늘은 저희가 OLED 관련주로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